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광범위하게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좀 발표했고요. 아무래도 주택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규제 완화에 포함된 것 중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는 발표가 같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세종시 부동산과 대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어떤 세제에서의 변화가 있나를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0일이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으로 11.10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책 내용을 보면요,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곳들 중에 수도권 지역 중심 분당이나 과천, 광명 쪽 외에는 대부분 이제 다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또 하나 발표된 것이 규제 지역 내 LTV 규제가 이전까지 15억 초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이 대출이 이제 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조정과 투기 지역 다 가릴 거 없이 LTV 50% 받을 수 있고, 요번에 규제가 해제된 세종 같은 경우는 70% 받게 되겠죠. LTV가 70% 받게 되는데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DSR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은 안 나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분한테는 혜택이 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또 기대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으로 보이고, DSR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발표가 돼야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문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인데요. 현재는 구조 안전성이 50%로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구조 안정성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는 재건축 구역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래 구조 안전성은 20%였는데 이제 50%로 올렸고, 주거 환경은 40%에서 15%를 낮추면서 안전진단 통과되는 곳이 좀 적었죠. 그런 것을 수준을 좀 30%로 40% 수준으로 이제 낮춘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주거 환경 분야는 좀 올리겠죠. 이러면서 좀 재건축 안전진단을 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요거는 새롭게 나오는 건데요. 현재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 신고가 돼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 혜택이 계속 축소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완화 정책, 해제 혜택을 10가지나 주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가 굉장히 많았고, 이러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월등하게 올라갔던 효과를 내면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후에 워낙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부분 혜택을 계속 축소시키고 단기 임대사업자를 없애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규제했던 임대사업자 정책을 다시 예전처럼 해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히 좀 주고 아마 아파트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12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12월 달에 나오는 발표 내용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순이 죽죽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제 거주지역이 있었죠. 원래 이게 없었던 게 21년 5월부터 이제 신청하고 무주택 동일지역 시군구, 그러니까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충남, 대전, 세종 이런 지역에서만 이제 줍줍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달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면서 해제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미부장이 발생을 하면 줍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자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고, LTV 이제 80%까지 하고 있는데 한도가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한도가 이제 6억 원으로 확대되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 내에 입주 안 하면 추징한다는 건데, 이게 기존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 동안은 추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LTV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상향한답니다.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현재는 4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대대출 한도로 이제 6억 원까지 받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1주택이나 1주택 처분조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R 규제하고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한도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금리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적겠죠. 주택 보유 서민하고 중산층에 대한 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우선 생활안전자금 같은 경우 현재
2억 원이었죠. 생활안전자금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폐지하고 기존 LTV, DTI 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DSR은 포함되겠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가 이제 허용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주담대도 이제 같이 허용되게 되었고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2억 원 초과 가능했었지만은 주택수라든가 규제지역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굉장히 엄격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은 지금까지는 최대 1억 원이었지만요. 2억 원까지 이제 확대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담대 채무 조정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담보대출 상환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 여러 가지 유예 정책을 했었는데요. 원금 상환을 분할 상환하거나 원금 상환 유예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현재는 뭐 실직이라든가 폐업 질병 등인데요.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채무 조정을 좀 시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안심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합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신설을 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게 2017년 8월 3일입니다. 이제 5년 2개월 만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됐죠. 9월 26일 날 해제가 됐고 요번에 이제 1개월 정도 더 지났죠. 조정지역까지 해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종이 투기와 조정지역이 지정될 당시에 보면 서울 일부분과 세종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개가 다 지정이 됐었죠. 서울에는 세종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세종의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이 됐죠. 물론 뭐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하락도 그만큼 깊은 것이긴 하지만요. 현재는 워낙에 매물이 적재되어 있고 가격 하락이 워낙에 지속되고 있고 거래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까지 해제가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우선적으로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1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가 이제 기본 세율이 되는 거죠. 취득세 중과가 2주택까지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5월 9일까지 중과 배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가 다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그럼으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득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는 1년 초과 60%는 계속됩니다. 뭐 2년 이상 지나서 기본세율 되는 거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지속되는데 일시적 2주택에서 동전주택 양도기간이 현재 2년인데 이제 3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비과세를 하기 위한 거주 요건은 폐지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점이 조정이고 잔금이 조정인 경우에는 거주 요건은 있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요. 우선 담보대출 LTV DTI가 이제 70%로 올라가죠. 현재 50%였는데 올라가는 거고요. 분양주택 청약 시에 추첨제가 많이 들어오게 됐죠. 85 초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추첨제가 85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40% 가점제, 60% 추첨제가 들어오게 됐고요. 6억 미만 주택 매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증빙서를 제출할 필요 없어졌고 1주택 간 취득세 중과가 없다 보니까 대전의 1주택에 세종의 1주택을 사거나 세종의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대전의 1주택을 사실 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도세 중과가 없다는 거, 비과세 거주 요건 삭제되고 일시적 1주택 양도기간 3년으로 늘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종 아파트 이제 비과세 거주 요건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분양 시점의 조정이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지지만은 완공이 안 된 2019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했던 곳들 같은 경우 아직 완공이 안 된 곳들이 꽤 있다 보니까 완공 시점이 비조정이 되게 되면 이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분양 시점 받은 시점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은 완공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종이 아마도 전세 물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죠. 거주 요건이 없다 보니까 2년 보유만 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나왔는데요. 보시면 대전하고 세종하고 하락률이 굉장히 아직도 높습니다. 인천이 최고 많이 빠졌죠. 0.6% 빠졌고 세종이 그 다음입니다. 0.52%가 빠졌습니다. 대전도 0.42% 빠졌는데요. 세종보단 덜하긴 하지만은 하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규제 완화 정책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락세는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서 세종 대전의 부동산 영향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면서 살 수 있는 분이 조금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경우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서울에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세종 1주택을 살 때는 이제 취득세 중과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하락세는 조금 완만해질 것 같습니다.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은 현재 높은 금리하고 DSR 규제,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요 매수 심리는 아직도 조금 저하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제이면서 보완제 역할을 하죠. 세종이 좀 비싸다고 싶으면 대전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전까지. 그리고 대전은 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세종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종이 완만하게 하락세가 좀 정지가 되고 조금 더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대전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이 가격이 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대전이 저렴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또 대전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1.10 대책으로 인해서 발표된 정책과 세종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되면서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